저는 올해 68입니다. 아들 내외와 한 동네에서 산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20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죠. 절대로 시집살이는 시키지 말자고요.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틀렸어요. 명절 때 음식 하나 잘못 올리면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친정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며느리에게만큼은 절대 그러지 말자고요. 수진이는 저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명절 준비를 할 때도 수진이 눈치를 살폈죠. 혹시 제가 무섭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봤어요. 수진아, 올해 명절은 어떻게 하고 싶니? 수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의견을 묻다니 신기했던 거죠.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더 확신했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요. 친정 방문도 자유롭게 했습니다. 명절 때 친정 먼저 가고 싶다고 하면 그래, 가라고 했어요. 시댁보다 친정이 우선이었죠. 제가 못했던 걸 수진이는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육아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어요. 분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이든 아이를 어떻게 재우든 수진이 마음대로 하게 뒀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운다고 잔소리가 심했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유치원은 어디로 보낼까요? 수진이가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했죠. 내가 알아서 해.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 생각대로 하면 돼. 괜찮아. 저는 항상 수진이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손주 교육은 엄마 몫이니까요. 주말마다 손주들을 봐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와 아들이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봐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저는 기꺼이 민준이와 지우를 돌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부러움을 샀어요. 순자야, 너 진짜 천사 시어머니다.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며느리는 맨날 불평이야. 근데 너는 며느리한테 뭐 하나 안 하잖아. 너희 며느리 복 받았다.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죠. 저는 모범 시어머니로 통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도 부러워했대요. 수진아, 시어머니 정말 좋으시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났으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 민우도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이 평화로워요.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수진이도 편하대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의 그런 말이 제일 좋았습니다. 내가 참으니까 아들이 행복하더라고요. 며느리도 웃고 손주들도 밝게 자랐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조금 참으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제 불편함쯤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평화로운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명절 준비도 혼자 다 했어요. 수진이가 힘들까 봐요. 일하는 며느리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뭐하니. 쉬어. 설거지도 제가 했죠. 손주들 밥도 제가 챙겼습니다. 수진이는 편하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면 됐어요. 그게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못 누렸던 자유를 수진이는 누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생일도 조용히 넘겼습니다. 제 생일을 말하면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어요. 케이크 사야 하고 선물 준비해야 하고 그런 게 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할 때도 조용히 받았어요. 혼자 미역국 끓여 먹으면 됐죠.
수진이가 약속을 어긴 적도 있었습니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 회식이 갑자기 잡혔어요. 괜찮아. 바쁘지 뭐. 속으로는 조금 섭섭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사회생활 하는 사람인데 이해해야죠. 늦게 와도 괜찮았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어머님. 아니야, 천천히 와도 돼. 저는 항상 이해했습니다.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그게 좋은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5년쯤 됐을 때였을까요?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외로운 걸까요? 가족은 다 행복한데 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감정은 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행복한데 제가 외롭다니 그건 욕심이죠.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수진이에게 더 잘해줬어요.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이해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줄수록 수진이는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엔 어머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손주를 봐줘도 밥을 해줘도 반찬을 갖다 줘도 당연한 듯 받았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이 꼭 필요한가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점점 더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계속 완벽한 시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주말이 되면 저는 자동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먼저 연락했어요. 수진아, 이번 주말에 애들 어머니가 봐줄까? 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럼 토요일에 맡겨도 될까요? 그래, 데려와. 주말마다 민준이와 지우를 봤습니다. 아침 9시에 데려와서 저녁 8시에 데려갔죠. 11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놀이터도 가고 밥도 해주고 숙제도 봐줬습니다. 아이들은 귀여웠지만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예순이 넘으니까 아이들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저녁에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녹초가 됐습니다. 소파에 쓰러져서 한참을 껐덕도 못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셨죠. 하지만 다음 주말이 되면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도 어머니가 봐줄까?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름휴가 때는 더 심했습니다. 민호 내외가 제주도로 2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부부끼리 가는 거라 아이들은 저한테 맡겼죠. 엄마 미안해요. 오래간만에 둘이서 여행 가보려고요. 그래, 다녀와. 애들은 걱정 마. 2주 동안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학원 데려다주고 숙제시키고 재우고요. 밤에 지우가 자다가 깨서 울면 달래줬어요. 민준이가 배 아프다고 하면 병원도 데려갔죠. 2주가 지나니 제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밤에는 다리가 저려서 잠을 제대로 못 잤죠. 하지만 민호 내외가 돌아왔을 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애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 엄마 고마워요. 덕분에 잘 쉬었어요. 민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제 고생쯤은 괜찮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그래, 얼마나 드는데? 둘이 합쳐서 한 달에 150만 원이요. 민준이가 태권도랑 영어 2개 하고 지우는 피아노랑 미술을 해요. 수진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값 대출도 있고 차 할부도 있어서 빠듯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제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던 적금이었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던 돈이었어요. 그중 일부를 빼서 수진이 통장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이요. 수진이는 몰랐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몰래 넣어줬죠. 이게 뭐지? 50만 원이 들어왔네? 수진이가 민호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요. 회사에서 지원금 나온 거 아니야? 아, 그런가 보다. 둘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손주들이 학원 잘 다니면 됐으니까요. 2년 동안 1,20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제 적금은 거의 바닥이 났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명절이 되면 또 다른 지출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엄마한테도 명절 용돈 좀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얼마나 드리면 되겠니? 100만 원 정도요?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드릴게. 수진이 친정어머니께 명절마다 100만 원씩 드렸어요. 설날에도 추석에도요. 1년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드리진 못했어요. 수진이한테 주면 수진이가 갖다 드렸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대요. 다행이다. 건강하시라고 해. 저는 뿌듯했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면 됐으니까요. 제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수진이 어머니는 살아계시잖아요. 챙겨드려야죠. 5년 동안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손주 학원비 1,200만 원, 친정 어머니 용돈 1,000만 원. 합치면 2,200만 원이었어요. 제 노후 자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볼 때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야. 괜찮아. 제 생일은 여전히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65번째 생일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민호도 수진이도 손주들도요. 저녁에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작은 냄비에 소복하게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서 먹었죠. 촛불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없었어요. 그냥 밥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친구 미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생일 축하해. 뭐 하고 있어? 응, 집에서 조용히 있어. 아들 내가 안 챙겨줘? 바쁘겠지 뭐. 에이, 그래도 생일인데.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편하게 보낼래.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생일을 보내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몸도 점점 안 좋아졌어요. 무릎이 자주 아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죠.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손주들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휘청했어요. 벽을 잡고 겨우 버텼죠. 수진이한테 말하려다 관뒀습니다.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날도 손주들을 봤습니다.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놀이터에 갔어요. 민준이가 그네를 밀어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웃으며 그네를 밀었습니다. 속으로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요. 약속을 어긴 적도 많았습니다. 함께 저녁 먹기로 했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취소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이미 음식을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아침부터 끓였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친구 만나. 재미있게 놀다 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혼자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큰 냄비 가득 끓인 갈비찜이었어요. 이틀 동안 혼자 먹었죠.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늦게 올 때도 많았어요. 어머님, 오늘 야근이에요. 좀 늦을게요. 그래, 조심히 와. 밤 10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안 자고 기다렸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늦어서 미안해요, 어머님. 괜찮아.
밤늦게 고생했네.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데웠습니다. 반찬도 꺼내놓고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맛있게 먹어. 네, 어머님.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어요. 몸도 많이 상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제 역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점점 더 외롭고 허전한 걸까요? 가족은 다 행복한데 저만 텅 빈 것 같았어요.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내일도 똑같이 살 거라는 것만 알았죠. 그렇게 저는 보이지 않는 희생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저조차도 이게 희생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3시쯤 겨우 잠이 들었어요. 얕은 잠이었죠. 그런데 새벽 4시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오고 폐로는 안 들어가는 느낌이었죠.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등이 흠뻑 젖었죠. 팔이 저렸습니다. 왼팔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어요. 당장요. 침대 옆 탁자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어요. 119를 눌러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로 갔어요. 그런데 멈췄습니다. 새벽 4시였거든요. 구급차가 오면 사이렌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럼 민호네 집에 불이 켜지겠죠. 아들이 놀라서 달려올 거예요. 수진이도 나올 거고요. 새벽에 깨워서 폐를 끼치면 안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민호는 출근해야 하고 수진이는 애들 학교 보내야 하잖아요. 잠을 설치면 피곤할 텐데요. 저 때문에 잠을 깨우면 안 됐어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놨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생각했죠. 아침까지만요. 가슴을 꾹 눌렀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하얘졌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민호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폐를 끼쳐서.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순자 씨, 순자 씨.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옆집 정숙이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무거웠습니다.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겁더라고요. 순자 씨, 정신 차려요. 정숙이가 제 뺨을 두드렸어요. 그제야 눈이 떠졌죠. 정수가. 어머, 얼굴이 왜 이래. 119 불러야겠어. 안 돼. 아들 내 깨우면.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정숙이는 바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어요. 며느리, 시어머니 큰일 났어. 빨리 와. 저는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죠. 아, 민호네 집에 불 켜지겠구나. 폐를 끼치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피를 뽑고 링거를 꽂았죠. 협심증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 들어가야 해요. 의사가 말했어요. 협심증이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참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검사를 하는 동안 저는 멍하니 천장만 봤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수진이는 언제 올까요? 민호는 오고 있을까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눈을 떴습니다. 옆에 정숙이가 앉아 있었어요. 정신 들어? 응. 고마워. 무슨 소리야? 근데 며느리는 아직 안 왔네. 며느리가 안 왔다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새벽 4시에 쓰러졌으니까 4시간이 지났죠. 수진이는 아직 안 온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통증 때문이 아니었죠. 정수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내가 다시 전화해 볼게. 아니야, 괜찮아.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정수기는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지금 병실에 계셔. 언제 와? 전화 너머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어머님 괜찮으시대요? 저 지금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애들 학원이라고요. 저보다 학원이 중요하다고요. 애들 학원은 아빠가 보내면 되잖아. 정수기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민우는 벌써 출근했어요. 중요한 회의 있대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어머님 괜찮으시다며? 저 오후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수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게 무슨, 며느리가 어떻게 저래? 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요.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바쁘겠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바쁘긴. 정수기는 화가 났습니다. 저보다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봤죠. 오후가 됐습니다. 정수기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남편이 기다린대요. 혼자 있어도 괜찮겠어? 응, 고마워. 정말.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중에 또 올게. 정수기가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오가는 소리만 들렸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빨리 회복하세요.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영상통화도 없었고요. 그냥 카톡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하트 이모티콘이 눈에 밟혔습니다. 빨리 회복하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와달라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민호한테도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뒀어요. 회의 중일 텐데 방해하면 안 되죠. 오후 4시가 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링거를 교체했어요. 보호자는 안 오세요? 오후에 온대요. 아, 네.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저녁을 가져왔죠. 식사하세요. 쟁반을 받았습니다. 죽이 한 그릇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숟가락 먹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쟁반을 옆에 밀어뒀죠. 8시가 됐습니다. 복도가 점점 조용해졌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었죠. 다른 병실에서는 가족들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아빠. 조심히 들어가. 엄마, 푹 쉬세요. 따뜻한 목소리들이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요. 갑자기 통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켰어요. 잔액 조회를 눌렀죠. 32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2천만 원 넘게 있던 적금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손주 학원비로 얼마나 넣어줬을까요?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씩 24번이었어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께 드린 돈도 있었죠. 100만 원씩 10번. 1000만 원이었어요. 합치면 2200만 원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돈을 쓰면서 저는 행복했거든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 누워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학원이 더 중요했고 회의가 더 중요했죠.
저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200만 원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냥 흘러내렸죠.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옆 병실에 들릴까 봐요.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심장이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게 뭐였을까요? 제가 참고 희생한 게 뭐였을까요? 며느리에게 저는 그저 편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플 때도 와주지 않을 만큼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었죠. 꿈을 꿨습니다. 어린 민호가 나왔어요. 초등학생 때 민호였죠.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민호가 제게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품이 그리웠어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구나. 병실은 어두웠어요.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어제 이 시간에 쓰러졌었죠. 그때 119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민호네 집불이 켜지는 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요. 폐를 끼친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며느리 눈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한심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평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폐허 위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병실에서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은 입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가고 싶었죠. 병원비도 걱정됐고요. 보호자분이 계속 안 오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혼자 잘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도 안 왔다고요. 택시를 타고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집은 조용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호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어요. 엄마, 퇴원하셨어요? 집에서 푹 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수진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병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기력이 없었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있었죠. 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자를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간신히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돌덩이처럼 무겁더라고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려나 싶었죠. 그런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 거예요? 귀를 기울였죠.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려다 멈췄어요. 수진이가 혼자 온 게 아니었거든요. 여자 목소리가 몇 개 들렸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와, 집 넓다. 여기가 시댁이야? 응, 들어와. 시어머니는 어디 계셔? 아마 방에서 쉬시는 것 같아.
퇴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가서 인사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기운이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보기 싫었습니다. 병문안 한 번 안 온 며느리가요.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커피 마실래? 응, 좋아. 컵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였어요. 너 시어머니 괜찮으신 거 맞아?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으시대. 근데 병문안은 안 갔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진이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수진아? 응, 바빠서 못 갔어.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가 응급실 실려가셨는데 애들 돌봐야 했거든. 민호도 회의 있고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한 번쯤은 아, 됐어. 그 얘기 그만하자. 수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나저나 시어머니 어떠세요? 좋으신 분이야?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좋긴 한데. 안 돼? 솔직히 존재감이 없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존재감이 없다고요. 무슨 소리야? 뭘 물어봐도 의견이 없어. 맨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해. 이러거든.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처음엔 좋았지. 근데 이제는 좀 답답해. 답답하다고요. 제가 배려한 게 답답했다고요. 왜? 편하잖아. 그게 그렇지도 않아. 어른으로서 조언 하나 안 해주시고 그냥. 수진이가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뭐? 그냥 머슴처럼 일만 해주시는 느낌이야. 머슴이라고요.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제가 머슴이라고요. 20년 동안 정성껏 돌본 게 머슴이었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에이, 그래도 간섭 안 하시는 게 어디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 친구들이 수진이를 달랬어요.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러려고. 잠시 조용했어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죠. 근데 이번에 쓰러지셨다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협심증이래. 헐, 심장이야? 많이 아프셨겠다. 글쎄, 수진이 목소리가 무덤덤했어요. 그래도 괜찮으신 거야? 응, 괜찮으시대.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겠다.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짧게 비웃듯이요. 솔직히 좀 과한 것 같아. 과하다고요. 제가 쓰러진 게 과하다고요. 무슨 소리야? 아, 그거 크게 아닌 것 같던데. 크게 아니라고요.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119를 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신을 잃었는데요. 수진아, 그래도 협심증인데. 있잖아. 원래 어르신들이 그러시잖아. 뭐가? 관심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관심 받으려고요. 제가 관심 받으려고 쓰러졌다고요. 에이, 설마. 진짜야. 괜찮다고 하셨어. 근데 구급차까지 부르고 그러셨잖아. 그래도 새벽에 쓰러지셨으면 무서웠을 텐데. 글쎄, 그냥 좀 쉬시면 될 것 같았는데. 수진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너 좀 야박한 거 아니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야박해? 내가?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너희는 몰라. 맨날 너무 착한 척만 하시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워. 착한 척이라고요. 제가 착한 척을 했다고요. 진심으로 배려했는데요. 진심으로 사랑했는데요.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좀 자기 의견이 있어야지. 맨날 YES맨처럼 그러시니까. YES맨이라고요. 그게 제가 받을 평가였나요? 20년 동안 참고 배려한 게요. 그래도 너한테 잘해주시잖아. 잘해주는 건 고마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뭔데? 좀 만만한 거 있잖아. 만만하다고요.
그 단어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가 만만한 사람이라고요. 수진아, 그 말은 좀. 사실이잖아. 뭘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언제든 부르면 오시고. 그래도 그렇지. 너희는 몰라. 그게 얼마나 편한지. 편하다고요. 저를 이용하기 편하다는 말이었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푹 쉬셔야 하니까 내버려둬야지. 응, 그래야지. 컵을 씻는 소리가 났어요. 친구들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그래, 집 진짜 좋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관심병, 만만한 사람, 머슴, YES맨.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받은 평가였어요. 배려가 아니라 만만함이었고요.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협심증보다 더 아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죠. 수진이가 들을까봐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숨이 막혔죠. 이게 제가 받을 대우였나요? 20년 동안 쌓아온 게 이거였나요? 1200만 원을 몰래 넣어주고요. 주말마다 손주를 돌보고요.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고요. 제 생일도 포기하고요. 그렇게 살아온 게요. 머슴이었고 만만한 사람이었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가 흠뻑 젖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요. 일방적인 배려는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지운 거였죠. 제 의견도, 제 감정도, 제 존재도요.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진이 눈에 저는 없었던 거예요.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죠.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죠. 마음이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게 무너졌어요. 한순간에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은 좀 나아졌어요. 약을 먹으니까 가슴 통증도 줄어들었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만만한 사람, 관심병, 머슴. 그 단어들이 떠나질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친구 미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많이 아팠다며. 응, 좀 나아졌어. 며느리가 잘 챙겨줘?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응, 뭐? 그래, 푹 쉬어.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밝고 가벼웠죠. 토요일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또 봐달라고요. 병문안도 안 온 며느리가요. 저를 만만한 사람이라고 한 며느리가요. 어머님? 수진이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때요? 이제 와서 묻는 안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괜찮아. 다행이다. 그럼 토요일에. 안 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네. 그날은 내 약속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약속이요? 수진이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물었어요. 제가 무슨 약속이 있겠느냐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했어. 아, 그러세요?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일요일도 봐달라고요. 주말 내내 봐달라는 거였죠. 일요일도 안 돼. 네. 왜요? 그날도 약속이 있어. 어머님 병원도 퇴원하셨는데 괜찮으시잖아요. 괜찮다고요. 퇴원했으니 괜찮다고요. 몸이 안 좋아. 그럼 집에서 쉬시면서 애들 봐주시면 되잖아요. 쉬면서 애들을 보라고요. 손주 둘을 보는 게 쉬는 거라고요. 안 돼.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라고요. 20년 만에 처음 거절하는 건데 갑자기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수진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저희 정말 급한데요. 민호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급하면 제가 봐줘야 하나요? 제 몸이 아픈 건 중요하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안 돼. 어머님,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사람이야. 쉬고 싶어. 쉬시면서 봐주시면 된다니까요. 그게 쉬는 게 아니야. 어머님, 지금 삐지신 거예요? 삐졌다고요. 제가 정당하게 거절하는 건데 삐졌대요. 삐진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항상 봐줬어.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고요. 제가 너무한다고요. 수진아,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무슨 말씀을? 전화 끊을게.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죠.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20년 만에요. 무서웠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한 거였거든요. 처음으로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걸까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였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장을 봤을 겁니다. 명절 준비를 시작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추석 준비 언제 시작하세요? 올해는 각자 집에서 보내자. 네. 나도 좀 쉬고 싶어. 어머님, 무슨 소리예요? 각자 편하게 보내면 좋잖아. 명절을 각자 집에서 보내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말이 안 되죠? 돼. 올해는 그렇게 하자.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러세요? 진짜 삐지신 거죠? 또 삐졌다고 했습니다. 삐진 게 아니야. 각자 가족끼리 보내면 편할 것 같아서. 어머님이 섭섭하신 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섭섭한 게 있냐고요. 20년치가 쌓였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없어. 그냥 쉬고 싶어. 어머님, 이건 아니잖아요. 명절인데. 미안하지만 내 결정이야. 어머님, 수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가 난 거죠. 올해는 이렇게 하자. 내년에 보자. 말도 안 돼요. 민우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 말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1시간 뒤였습니다.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명절을 각자 보내자니요? 응, 올해는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왜 그래요? 며느리가 섭섭해 하잖아요. 며느리가 섭섭하다고요. 제 마음은 물어보지도 않고요. 민호야, 엄마도 좀 쉬고 싶어.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럼 왜 이러세요? 20년 동안 명절 준비 다 했잖니. 올해는 좀 쉬고 싶어.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하자고요. 20년 동안 혼자 했는데요. 됐어. 올해는 각자 보내자. 엄마, 제발이요.
수진이가 정말 속상해해요. 수진이가 속상하다고요. 저는요. 저는 속상하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내 결정이야. 엄마, 민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좀 이해해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20년 만이에요. 전화 끊을게.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 목소리가 서운해서였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족이 다 속상해 하는데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내 의견을 말할 차례였죠. 며느리가 날 만만하게 봤다면요.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엔 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명절 준비하느라 손주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이제는 볼 수 있었어요. 노을을요. 제 시간을요. 제 인생을요. 처음으로 제 것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섭긴 했어요. 가족과 멀어질까 봐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았어요. 서로 존중해야 했죠.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깨달았어요. 배려와 희생은 달랐다는 걸요. 배려는 쌍방향이지만요. 희생은 일방통행이었죠. 저는 배려한 게 아니었어요. 희생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제 의견을 말할 거예요. 아니오라고 말할 거고요. 제 시간을 지킬 겁니다. 무섭지만요. 해야 했어요. 저를 위해서요. 노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요. 나를 위한 삶을요. 20년 만에 시작하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죠. 하지만 열었습니다. 어서 와. 어머님.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눈이 빨갛더라고요. 운 것 같았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소파에 앉았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수진아. 네, 어머님. 나 관심 받으려고 쓰러진 거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협심증이었어. 진짜로 아팠어. 어머님. 내 말 들었어. 친구들이랑 얘기하던 거.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관심병 있는 노인네라고 했지. 죄송해요. 그냥 과한 것 같다고도 했고.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쓰러졌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어머님, 119 부르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왜요? 너희 집 불 켜질까봐. 폐 끼칠까봐.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래서 참았어. 아침까지요. 그러다 정신 잃었지. 어머님 몰랐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발견했어. 그분이 너한테 전화했고. 죄송해요. 병원에서 깼을 때 너 없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사흘 동안 입원했어. 너 한 번도 안 왔지. 정말 죄송해요. 카톡 한 줄이 전부였어. 빨리 회복하세요. 하트 하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지로 참았지만 감정이 올라왔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수진이 앞에 통장을 놓았죠. 이거 봐.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수진이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체 내역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손주 학원비로 준 돈이야. 50만 원씩 24번. 1200만 원. 내 친정 어머니 용돈도 있어. 100만 원씩 10번. 1000만 원요? 합치면 2200만 원이야. 수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 이걸 언제? 몰래 넣어줬지. 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어머님, 내 노후 자금이었어. 20년 모은 돈이었지.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아, 20년 동안 내 의견 한번 물어본 적 있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 생일 한번 챙긴 적 있니?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 몰라요. 내 친구 이름 아니? 몰라요. 내가 어디 아픈지 아니? 몰라요. 수진이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나도 사람이야, 수진아. 알아요. 나도 내 의견이 있고 내 감정이 있어. 알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다 참았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요. 시집살이 안 시키려고요. 어머님,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 의견을 안 말한 게 잘못이었어. 항상 괜찮다고만 한 게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넌 날 만만하게 본 거야.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그 말도 들으셨어요? 응, 다 들었어. 정말 죄송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을 거야. 솔직한 생각이었겠지. 수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수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잘못했어. 아니에요. 항상 내 의견을 숨겼잖아. 항상 내 눈치를 봤어. 그게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일방적으로 맞추기만 하면 관계가 무너져. 어머님, 서로 의견을 말해야 해. 아니오라고 해야 하고. 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내 인생이 있어. 알아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수진이는 받아서 눈물을 닦았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응.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만했구나.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안 간 것도 정말 죄송해요. 왜 안 왔니?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가 잠시 멈췄어요. 솔직히 말해봐.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괜찮다고 하셔서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진짜로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뭐? 어머님이 저한테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뭘 해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수진아, 나도 미안해. 네. 내가 제대로 말을 안 했어. 항상 참기만 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넌 몰랐던 거야. 내가 힘든 줄. 제가 더 관심 가졌어야 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수진이가 통장을 받습니다. 어머님, 이 돈. 됐어. 손주들 잘 쓴 거니까. 아니에요. 돌려드릴게요. 아니야. 어머님의 노후 자금인데요. 괜찮아. 가족을 위해 쓴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꼭 돌려드릴게요.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머님. 응? 앞으로는 물어볼게요. 어머님 의견을요. 그래. 생일도 꼭 챙길게요.
고마워. 어머님이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손이 따뜻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죠. 수진아. 네, 어머님. 우리 서로 솔직하게 지내자. 네.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하고. 네. 아니오라고 할 줄 알아야 해. 알겠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저도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진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요.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요. 어머님, 추석은 어떻게 할까요? 너희 집에서 해. 네. 나는 편하게 쉴게. 너희끼리 해. 어머님, 같이 해요. 아니야. 올해는 쉬고 싶어. 그래도 내년에 같이 하자. 올해는 각자. 수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의견 존중할게요. 고마워. 대신 명절 지나고 꼭 뵈러 올게요. 그래. 수진이가 일어섰습니다. 늦었네요. 들어가 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수진이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수진이가 웃으며 나갔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통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집어들었습니다. 2,200만 원이 사라진 통장이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오늘 이 대화를 샀으니까요. 진심 어린 대화를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와 진짜 통한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했죠.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진짜 평화요. 참고 억누른 평화가 아니라요. 솔직하게 말하고 얻은 평화였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유롭게요. 예전 같으면 벌써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을 거예요. 손주 봐달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달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죠. 수진이와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와 지우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한 거예요. 어머, 이게 들어가도 돼요? 그래, 어서 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식탁에 케이크를 놓았죠. 수진이가 가방에서 선물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요.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뭔데? 열어보세요. 뜯어봤습니다. 스카프였어요.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였죠. 예쁘다. 어머님이 보라색 좋아하시잖아요. 보라색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민준이가 안겼어요. 지우도 따라 안겼죠. 우리가 노래 부를게요. 둘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정이 엉망이었지만 귀여웠어요. 고맙다 애들아. 촛불을 껐습니다. 소원을 빌었죠.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요. 케이크를 자르며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시간이 났니?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히 와야죠. 바쁘지 않아? 바빠도 와야 할 땐 와야죠.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죠.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친구들이랑 등산 다녀. 등산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약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좋더라. 다행이다. 무리하지는 마세요. 알아, 걱정 마.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어요? 글쎄, 할머니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이에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로요? 강릉. 바다 보러. 좋으시겠어요. 푹 쉬다 오세요. 그럴게. 예전 같았으면 손주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는 말하지 않았죠. 제 시간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갈게요. 벌써? 네, 어머님 쉬셔야죠.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배려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피곤함 따위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고마워, 수진아. 어머님 생신인데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 네, 어머님.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을 봤죠. 케이크가 있고 선물이 있었습니다. 생일을 축하받은 겁니다. 20년 만에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1시간 뒤에 수진이가 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민준이 진로 문제인데요. 민준이가 영어학원을 그만두고 싶대요. 태권도에만 집중하고 싶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내 생각은 어떤데? 솔직히 영어가 중요하긴 한데. 민준이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확신이 서네요. 좋은 엄마야, 수진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제 조언을 구한 거였어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었죠. 어머님, 차 한잔 할까요? 그래.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끓였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했죠.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요즘 편하세요? 응, 편해. 제가 많이 부담드렸죠? 이제는 괜찮아. 앞으로도 어머님 의견 계속 여쭤볼게요. 그래, 서로 물어보고 살자. 네. 수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토요일에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봐주지 않아도 됐어요. 토요일? 뭐 하는데? 민호랑 병원 가야 해서요. 검진 받으러요. 그래, 그럼. 잠시 생각했어요. 오전만 봐줄게. 오후엔 내 약속이 있어. 괜찮아요. 오전만이라도 감사해요. 예전 같았으면 섭섭해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못 봐준다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제가 더 감사하죠. 그렇게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전에 민준이와 지우를 봤어요. 놀이터에 갔죠. 할머니, 그네 밀어주세요. 그래. 그네를 밀었습니다.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오전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난 12시에 수진이가 왔어요. 어머님, 데리러 왔어요. 그래, 애들아 엄마 왔다. 할머니, 벌써요? 그래, 할머니 오후에 약속 있어. 알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들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진이도 웃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집에 돌아와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미숙이, 정숙이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요즘 좋아 보인다. 그래. 응, 얼굴에 생기가 돌아.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랑 잘 지내?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때 진짜 걱정했거든. 이제 괜찮아. 영화를 봤습니다. 코미디 영화였어요. 세 사람이 킥킥거리며 웃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제 시간을요. 제 친구들과요. 제 즐거움을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푹 쉬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마워. 애들이 예쁘더라. 내일 보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밤이 고요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봤죠. 많은 게 변했어요. 수진이도, 저도, 우리 관계도요.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요. 안 된다고요. 불편하다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그렇게 말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서로를 존중하게 됐죠. 수진이는 이제 제 의견을 묻습니다. 제 시간을 존중해주고요. 제 생일을 챙겨주죠.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존중받아야 할 어른으로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일방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죠.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요. 서로의 시간을 인정하고요. 서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20년 동안 잘못 살았어요. 저를 지우면서 살았죠. 제 의견도, 제 감정도, 제 시간도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게 좋은 시어머니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였죠. 진짜 좋은 관계는요. 서로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해요. 나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였죠. 이제 저는 있습니다. 제 자리예요. 당당하게요. 수진이도 저를 봅니다. 진짜 저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형식적인 가족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통하는 가족이요. 창밖에 별을 봤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예전엔 볼 시간도 없었는데요.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별을요. 제 인생을요. 제 행복을요. 68배 다시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진짜 평화였습니다. 참아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요. 존중해서 얻은 평화였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요. 서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는 걸요. 그래야 진심이 통하고요. 그래야 사랑이 자라고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요. 20년 걸려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워서 다행이에요. 이제라도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용기를 준 모든 것들에게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지우지 않겠다고요. 당당하게 살겠다고요. 존중받는 사람으로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사랑받는 어른으로요. 밤은 깊어갔지만요. 제 마음은 환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공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